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떡국열차 3교시는 2교시에 이어서 지금 4불 3거 하다 말았죠? 예. 3거는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4불에 대해서 관리가 되기 위해선 뭐 4가지를 할 수 없느냐? 네. 그런 거죠? 예. 4불. 뭘 물일까요? 뭘까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해서 안 되는 거. 뭐, 우리 지금도 하면 안, 비슷해요, 지금하고도. 분탕질. 첩질. 첩질은 다, 뭐, 조선은 사이니까. 예. 네. 뭘 빨리 해보세요. 살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둑질? 살인. 사인, 도둑질 당연히 하면 안 돼. 그건 인간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무태만. 갑질? 근무태만하고도 연결되겠네요. 그냥 공개해주세요. 안 되겠어요. 네. 우리 머리로는 별로 이렇게 썩. 첫 번째는 아까 근무태만하고 연결되는데, 부업 금지. 부업 금지, 겸직 금지. 네. 이거 완전 김영란법이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관리가 자기 집에서 하도 관리 월급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염료 있죠. 염색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일해가지고 하는 건데. 염색 있지 않습니까? 물감 염색. 그것도 못하게. 딱 오자마자 보고, 아니, 그 관리 집에서 말이야.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 다 독을 깨트려버리고. 저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소수파야, 소수파. 파벌로 보면. 사색당파. 그러니까 저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랬다고. 그럼 4불 3거는 이게 그냥 힘없는 파들을 숙청 혹은 뭐 구실로 삼기 그만해. 아니, 근데 진짜 이때 부업 금지를 이렇게 엄격하게 했는데, 네. 제가 한 16년 전쯤에 당시 정부 부처를 출입을 했거든요. 취재를 한다고. 네. 근데 그때 어느 날 이제 강남에 아주 고급 일식집을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그 일식집이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정부 부처 제가 출입하던 부처의 국장 부인이 하던 아주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도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분 같은 부인이 경우는. 하는 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 남편의 어떤 영향력, 업계 영향력이 데려오겠죠, 뭐. 그럼 그거 와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차피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왜냐면 관직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네. 남자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가 그럼 뭐 그걸 열었어.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그걸 바라보고 부인을 요즘 그런 분도 많죠. 국회의원도 부인이 무슨 화랑을 한다든지 맞아요. 보석상을 한다든지 뭐가 사실 근데 그 영향력을 보고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예 이 비리를 밟은 생활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조선에는 부업 자체야. 그냥 내가 노동을 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 이거죠. 아유, 김영란법입니다. 근데 진짜 요즘 비교해 보면 너무 황당한 게 많죠. 네, 우리 요즘 뭐 대놓고 이런 말을 하면 또 일부 공무원들로 항상 한정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그 다른 부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업만 생각하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일일 자체는 별로 뭐 없으니까. 없잖아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한가하니까. 아니 한가하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할만하니까. 아니 할만하니까. 일부 좀 멀지각한 또 분들이 있고 일단 그렇죠. 부업 금지. 그 두 번째는 지금 완전히 이거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부동산을 절대 사면 안 되거든요. 땅 사는 거. 아하. 우리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생각들이 있으셨네. 괜찮네. 아니, 우리나라는 원칙은 참 좋아요. 지금도 원칙적으로 안 지켜서 보면 문제야? 안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것만 다 가져오거든요. 근데 지금 공무원 잘하려면 땅을 잘 사야 되잖아요. 맨날 정보 얻은 그렇죠. 왕구 형도 그거 잘했잖아요. 이상하게 사면 땅값이 올라. 그 응암동에서 어. 강남 도곡동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참 이상해요, 그죠? 어떻게 그분이 사면 오를까? 근데 희한한 건 바로 30년 후 오늘 제가 응암동 살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어디로 후에 갈 거예요, 그래? 저요? 저는 일산 안 가려고요.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 부동산 사면 안 되고요. 어. 뭐 이것도 역시 뭐 땅 사는 거 금지라고 보시면 되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거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금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 연산군 때 풍기군수를 지낸 윤석부라는 분은 자기가 이제 풍기군수로 갔는데 부인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비단 옷을 팔아가지고 채소라도 좀 키워가 먹고 살려고 채마밭을 텃밭 하나 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와가지고 그래 이제 파기해버리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국가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게 지금 부적절한 내가 처신을 했다. 우리 풍기군수가? 예. 부적절한 집사람 처신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좀 오버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는 오버한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이렇게 돈도 안 들고 깨끗해 보이고 아니면 채마밭을 샀는데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아. 자갈 바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했다는 거죠. 땅을 조금이라도 하면. 부동산 엄격하게 그러니까. 금지. 그리고 부동산 마찬가지인데 우리 보면 다 집을 넓혀가는 게 대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조선 때는 집을 넓히는 것을 또 절대 금지했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큰 데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애초에 큰 데로. 대출 세게 받아서 괜찮죠? 모델과 같이 살 수 있는. 괜찮지. 99칸짜리. 그러니까. 아니 현종 때 평안감사 지낸 김유라는 분은 평안감사는 얼마나 지금 치면 최고 이제 꿀보직 완전 황금보직인데 그거 지냈는데 이제 자기가 그때 장마로 이제 비가 이제 새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길이를 조금 넓혔대요.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이제 발견하고 이거 완전 불효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당장 다시 원상. 그래서 비리 다시 맞았대요. 네, 뭐 그런 전설. 그러니까 다들 없는 집이잖아요. 보면 돈 없어서 자기 옷 팔아가지고 제발 받았더니 이거 샀노 막 이러면서 다시 물리고 비가 새가지고 저기 좀 처마 좀 늘렸더니 야 잘라. 맞네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참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은 뭡니까? 20평, 30평, 40평, 50평, 100평 이렇게 막 넓혀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요즘 뭐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이 이렇고 실제로 안 그런 사람도 많아. 대부분이 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렴주구가 있어 난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우리 공남 뭐 했지만 네. 그 지방의 특산품 있잖아요. 명물. 우리 아까 이제 천안이 아니라 세종시 호두 과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런 명물이 있잖아요. 특산품. 세종 호두, 네, 세종 호두 과자. 너무 맛있습니다. 예. 그 대신 그렇게 한 뜻이 뭐냐면 먹고 싶다. 엄마 호두 과자. 그 지방의 특산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붕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붕어는 전국적으로 다 나지 않아요? 아니, 잘난 데가 있대요. 되게 좋아하신다. 뭐 하나 꼬투리 잡으니까 붕어를. 그럼 그 특산품을 절대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하면 자기가 그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왜요? 그러니까 그걸 좋고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결국 또 위에 상납을 하게 되고 자기 집에 보내게 되고 사사로운 욕심을 취하게 된다고. 진짜 철저하다. 네. 아니면 또 자기가 딴 데 가더라도 그게 맛을 들이놓으면 또 계속 갖고 오라고. 홍어 먹고 싶으면 홍어 삭힌 것 좀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메기 갖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철저하게. 과메기는 못 가져가죠 거기까지는. 상하니까. 과메기는 안 상하잖아요. 아니 과메기 상하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그걸 가져갑니까? 사과 이런 건요? 그럼 팔할 때 따가지고 가져가면 빼개지 이런 건가? 그래서 그 부업을 금지하고 땅 사는 거 금지하고 집을 넓히는 거 금지하고 지방의 명물을 먹지 않는다. 요게 사불. 예. 3거는 아까 세도가 윗선의 압력을 거절하고 그렇죠. 두 번째 아래 사람 부탁 들어주고 뭐 답례를 받는 걸 거절하고 세 번째는 부조를 절대 안 받는. 조금만 다 지켜봐요. 조선시대 지금도 조선시대야. 그렇죠. 관리가 저거만 지켜주면 관리 원칙 공무원 훈장이 뭐 이런 거 있으면 공무원의 의무하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니까 문제죠. 다 안 지키니까 문제. 그러니까. 하긴 안 지키니까 이런 걸 만들었겠지,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 지키자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다 안 지키게 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고려시대 무신 정권 때 보면 뭐 그 최충원이나 이런 집은 땅이 1000만 평 있었다잖아요. 1000만 평.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그 여의도 500몇 평. 여의도 250만 평.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250만. 여의도 250만 평. 8제곱 그러니까 킬로미터. 뭐 8제곱 200 몇십만 평이죠. 참. 자, 그래서 사불 3거로 관리의 어떤 그 자기 관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가 좀 됐고요. 이렇게 그래도 정박님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 뭐 남는 게 있네요. 사불삼거 하나에.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관리의 임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조 판서는 무인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조 판서는 이제 문인들, 그렇죠. 문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인사권을 이렇게 이조 판서나 병조 판서가 이렇게 할 때 그 인사권을 주망, 의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의와 산망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주망 또는 의망. 그러니까 주의 플러스 산망 이걸 합쳐서 줄임말이래요. 주의 산망. 네, 주망하기도 하고 의망이라고 의망이라고도 하는데 주의는 후보자를 물색하는 걸 주의라고 한대요. 산망은 3명의 사람을 올리는 거. 그래서 산망이에요. 물망에 오른다. 발할망자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망자는 발할망자를 쓴대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그물망자인 줄 알았네. 그물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으이그. 물론 가끔씩 한 사람은 올리는 경우도 있대요. 산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헛단자 써가지고 단망하기도 하는데 단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지방 관리들 네. 이 사람들을 호조가 이제 추천할 때 아니 어느 직급이나 이 주의 산망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조하고 병조는 네. 무관하고 문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당상관 이하는 네. 얘들이 다 추천하는 거죠. 이조하고 병조가. 그러니까 뭐 9급까지 다. 그렇죠.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급 애들 뽑을 때도 산망이 원칙이.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망을 하는데 네. 머리 숫자 써서 수, 부, 그러니까 정부 할 때 부 있잖아요. 네. 부, 끝말자 써서 말, 수부, 말 이렇게 3명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얘 제일 나은 놈 하나. 그렇죠.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1지망, 2지망, 3지망. 말,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 2명은 예전에도 추천이 됐던 사람들. 또 마지막 3순위 1명은 신통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후보로 올린대요. 이게 이런 원칙을 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 깜짝 발탁 인사를 한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왕은 1순위를 낙점을 한대요. 근데 가끔씩 왜 왕도 이제 왜 뭔가 이제 그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인사개혁도 좀 하고 싶고 이 신통을 낙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서 신통방통이란 말이 나왔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얘기까지는 조사 안 했는데 상당히 멀리까지 내다보시네. 좋습니다. 신통하네 정말. 이제 이거 좀 머리 와요? 감이 와. 이제 역사가 이제 점점 이 안개가 걷히고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영종조 시대 때는 탕평책을 썼다고 했습니까? 탕평책. 탕평책가 거기서 났잖아요. 네, 탕평책, 맞아요. 음식. 참. 탕평책. 탕평책 얘기할 때는 탕평책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끝. 다음. 하지 마요. 탕평책 좀 해봐요, 그러면. 영조 때 썼던 탕평책을 호대 싼 거라고 한대요. 호대 싼 거? 네. 줄여서. 중국말 아니에요? 호대 싼 거. 호대라고 한대요, 줄여서는. 호대. 이거는 이제 왜, 가령 판사가 A당이면 참판은. 그러니까 B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서 안에도 서로 다른 당이 섞이게 해라. 균형과 견제를. 네. 이걸 호대 싼 거라고 한답니다. 균형과 견제를. 정말 뭐. 이런 거 집어줘야지 좋아합니다. 진짜 정박에 집어줘야 또 좋아해요. 정박에 축약하고 이렇게 정프로 정리한 정프로의 우쭈쭈 해줘야죠. 우쭈쭈. 네. 정프로의 이런 정리하는 습관, 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어요.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경천농지할 일이에요. 아유 정말 한 3주 전이랑 비교해서도 괄목상대합니다 정말. 뭐 또 있으세요? 호대 싼 거? 자, 해주세요. 자, 그랬는데 호대 싼 거 원칙이 무너지는 건 나주벽서 사건이라고 왜? 그 사건 때문에 무너졌어요? 네. 야, 나주벽서. 그러니까 영조는 사색 당파가 있었잖아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있었는데 남인하고 북인은 등용하지 않았어요. 노론과 소론의 일부만 등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탕평책을 쓰고 있었는데 남인과 소론이 그러니까 모반했던 사건이라고 알려진 게 이제 나주벽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 영화의 배경이 됐잖아요. 구름을 벗어난 달은 선조 때 정렬이 우쭈쭈. 그래 참, 맞네. 몇 건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건 많죠. 나주벽서는 그건 아니네 참. 그러니까 나주벽서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영조가 그 형이잖아요. 이복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그걸 이제 벽에다가 그거 막 썼잖아요. 대자보를 붙였죠. 대자보 붙였는데. 썼죠. 난리가 났죠. 지금 근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탕평책마저도 없어지니까 소론을 다시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 일당 독재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독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청명당이라고 있었어요. 청명당이요? 벽파 중에서도 수구 벽파거든요. 시파가 있고 벽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쨌든 간에 너무 많아. 청명당이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위파? 산망을 할 때 어쨌든 지금 IS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원리 근데 이거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명당이라는 애들이 사고는 뭐냐면 자기들만 집권을 해야 된다는 사고가 우리만이 있는데, 옳다. 우리만이 선이다. 아, 현재 집권당도 아니면서? 집권당이죠. 집권당이에요? 집권당 중에서 아주 극렬 집권당이에요.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기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 얘들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런 사고방식. 이 사람이 영조마저도 이제 무시하려고 했던 사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균관 대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성균관 학장. 있죠.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제 산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한은경 원장님이신데, 네. 저희 대학원에 지금 원장님이세요. 성균관대 다니시구나. 지금. 이제 알았네. 그러니까 예. 산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명은 전에 후보로 뽑혔던 사람, 네. 3번째는 신통. 처음인 사람, 그리고 순위를 각각 정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1순위로 올린 거예요. 수부말 없이. 그것도 다 신통으로 새로운 사람만. 누가요? 그 저기 순위파 애들이? 청명당 애들. 청명당 애들이. 이건 완전히 왕을 우습게 본 거네. 그렇죠. 이제 내가 올리는 사람만 네가 뽑아라. 그러니까 영조마저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청명당이. 근데 이건 영조가 자기가 이제 저기 자초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다른 당을 다 쫓아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뽑았어요? 못 뽑죠. 이 사람도. 영조도 굉장히 노예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 왕인데 그죠? 다 기왕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예, 다 날렸어요. 멋있다. 그래서 청명당을 와해시키는 이게 청명당 사건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청명당 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잠시 저 영조의 힘이 또 갑자기 좀 세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건방지. 그러니까 너무 막 그치. 나대면 안 돼. 적당히. 적당히 한 명의처럼 나갈 때를 알고 들어올 때를 알아야지. 이게 너무 기세등등하다가 한 방에 훅 갔네.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균형 감각. 저런 말이 왜 생각이 안 날까? 이거 뭐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막스 베버가 막스 베버 나왔네. 베버가 가시죠. 베버 문제 할 거 없어.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신념이 옳다고 해서 가는 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책임윤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말하는 거리 감각이 있죠. 균형 감각.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가는. 베버가 또 그런 말을 했죠. 악마와 거래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소시민으로 살아라.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윤리.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설령 진흙탕에 발을 담그더라도 뭔가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나중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옛날 장관이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야수의 비루함과 성인의 고귀함을 동시에 아우르는 게 정치다. 하루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뭐 하나 찾고 계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전 투구? 진짜. 우리가 여기서 내뱉는 말은 우리가 아는 한계의 끝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훈훈해요. 네. 전 가끔씩 숨겨두려고 해요. 이제는 확 이 싸움에 왜 싸울 때 보면 전력 투구해가지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전력 투구해서 안 되면 질이 멸렬합니다. 네, 그래서 수구 초심하셨나요? 중도를 걷겠다 이런 생각하면 중용사상이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뭐 대도의 무문이죠. 뭐. 계속 가요.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왕은 근데 그 사건이 진짜 재밌네. 그렇죠, 그죠. 왕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나 있대요. 왕도. 그러니까 산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분탕질을 치면 안 되잖아요. 분탕질. 그래서 이제 일배하세요, 지금 요즘에. 일배 용어 같은데 이거. 가망이라는 제도가 있고 중비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가망? 네. 중비? 네. 가망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이제 임금이 직접 추천하는 거예요. 이름 쓰는 거. 그럼 내가 추천한 내가 뽑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자, 3명 오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야, 김영우 얘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슬쩍? 4명을 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4명, 야, 생각해봐라. 어이구. 이렇게 해서 주면 다시 올릴 거 아니야. 추려서. 그림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뭐. 하여튼 절차적인. 아니, 그리고 또 뭐 한 명만 감안하는 게 아니고, 왜, 정영진, 정승민, 김영우, 골라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자, 이제 6명 됐네. 그럼 그 중에 3명 꼴리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왕이 직접 후보를 쓴다. 네. 그게 이제 가망. 더 알가자. 바랄망자. 중비는 비는 무슨 비자인지 모르겠어요. 얘기해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뭐 차자에다가 웬 아니 뜻을 얘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예. 그 임금이 예. 이조나 병조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한대요. 중비가. 준비예요? 중비예요? 가운데 중자. 중비. 이게 이제 첨선학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비가 직접 임명할 비자예요. 아이고. 뭐 좀 많이 보다. 맞습니다. 끝난 건가요 이게? 아니 일단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의 또 임금 나름대로 권한도 소극적인 반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어쨌든 삼망, 그죠? 주의와 그렇죠. 삼망. 네. 주의와 삼망인데 주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망. 을망이라고도 한다. 이걸 아셔야 되고 수부말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를 그렇죠. 수부말 이렇게 부른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척을 하려면 사실은 삼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후보 3명을 올렸다. 요 부분을 강조해야죠. 뭐 사실은 기억할 만한 단어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언제든 써먹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말 쉬운 말이 아니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안 튀어나오면 모르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삼배수, 삼망 이렇게 그렇죠.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항상 3명의 후보 요거를 기억을 해뒀다가 뭐 먹을래 하다가 삼배수로 하자. 이제 그렇지 3배수로 가는 거죠. 뭐 먹을래 하다가 그냥 짬뽕 먹을래 그러면 아니 말고 한 3개 골라봐. 왜 귀찮은데 3개 골라봐. 이게 다 우리 전통이야. 무슨 전통? 야,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에 관리 하나 임명할 때도 3배수를 꼭 썼다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랐지. 수부말 이렇게 이제 1순위, 2순위, 3지망 이렇게 다 했단 얘기야.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훌륭합니다. 근데 오늘 왜 혼자 나왔어요? AB로 하려면 목소리가 좀 틀려졌는데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는 거야?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 자신, 이제 편집 위험도 좀 있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또 우리 알장 PD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잘 될까 싶어서. 예. 좀 마음이 아파서. 좀 딴 데 쓰이고 이러니까. 자꾸 발 쪽에 정신이 가고 이러니까. 주사 맞으셔야 될 시간이거든요, 또. 3시 반까지 간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자, 어떻게 하지? 자, 저희 아직 한 교시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승을 전했다는 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 대부분 보면 그 시조를 새롭게 하는 중시조 있잖아요. 왜 네. 시조가 있고 중간에 갈라져 나오는 중시조들 보면 대부분 다 영의정을 거쳤거나 이런 쪽에서 다시 이제 시조를 그쵸, 새로 그쵸, 만든대요. 그쵸. 네.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렇죠. 영조 때 그 전현직 삼정승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살이요? 네. 오. 이천보 이후 민백상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시차를 두고도 자살하긴 하지만 그 한 해에 다 같이 죽어요. 자살하면. 요즘 치면 완전 정치적 스캔들이다 그죠? 큰 사건이다. 큰 사건이네, 그죠? 진짜. 이건 사도세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영조와 그러니까 사도세자와 관련돼 있죠. 비밀의 문? 예. 끝나기 전에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나. 예. Gate of Secret. 뭐라 까노. 자, 어떻게 네. 문이 열리나요? 치하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세자가 평양에 몰래 놀러 가요. 영조 아버지 몰래. 놀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자인데? 평양까지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뭐 마음대로 그렇게 뭐 궁궐을 지금 못 들어가죠. 국회의원들도 요번에 뭐 그때 하지만 자기가 외국 나간다는 어쩔 때 항상 원내 지도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못 특히나 나갑니다. 어. 거기다 평양이면 지금 서울 평양 지금도 좀 멀잖아요. 아니 그때는 하루는 꼬박 걸렸겠네요, 그죠? 아니죠. 무려 20일 가까이 이렇게 놀다. 평양까지 가는데요? 네. 여기도 평양에 아니, 한 그러니까 거기서 놀다 왔다고. 나 19박 20일로 갔다 왔다. 네. 갔다 왔는데 일단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안 인사를 여쭤야 되잖아요, 항상. 20일 가려면 뭐라도 해야죠. 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간 거야. 아니 그 세도세 몇 살 때? 뭐 15살 때요? 아니죠, 이제 그 나이는 꽤 있을 때죠. 근데도 그런 철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가출을 했네. 가출이 아니고 놀러 갔다니까 진짜 이거는. 거기 여자 있었네. 아, 이거 물론 올 때 기생 6명을 데리고 오긴 한다고. 역시 사도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 속이고 간 데다가 이제 기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갔다 와서. 네. 군까지요? 그럼요. 군벌에 데려 들어왔다니까. 그건 좀 혼날만 하네. 평안도 관찰사가 네. 일종의 소론인 거예요. 당파로 보면. 그래서 왜 갔는지를 아직도 모른다, 이 이유를. 어쨌든 가서 평안도 관찰사를 만나서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평안도 관찰사가 소론이었는데, 일러 바친 거예요. 왕한테. 영조한테. 그래서 나중에 소론이 다 쫓겨날 때도 얘는 계속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승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이걸 홍봉안,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의 이제 장인이거든요. 홍봉안이. 네, 네. 홍봉안한테까지 먼저 얘기를 하는데 홍봉안이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은 9개월 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퍼진 거예요. 이제 엄청난 이제 게이트가 돼버렸네요. 게이트가 된 거예요. 사도세자가 평양 게이트가 되버렸네요. 20일 놀러 갔다 왔대. 네, 네. 근데 금방 말씀드린 이 이천보라든지 이후나 민백상이라는 사람들은 네.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파벌로 보면. 네. 근데도 사도세자를 편들어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차기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노론에서는 절대 사도세자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살한 이유가 네. 아마 이거와 관련돼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론의 어떤 그 압력을 받아서 노론 내부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이제 이 사도세자를 밀어준 자기들의 입지가 약화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 책임을 집어쓰고 이제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건 말씀드리는데. 모르는데. 특히 이 민백상이라는 사람은 네. 인현왕후 있잖아요. 장희빈하고 아, 할 때. 인현왕후. 네. 인현왕후의 아버지의 증손자예요. 인현왕후가 그 전인화 아니에요? 전인화. 인현왕후가 전인화. 정유미. 정유민가? 김유미. 드라마가 달라. 우리 80대 초반에는 김태희랑 장유미. 80대 초반에는 인현왕후 누구였더라? 그 요즘 이해숙. 아, 이해숙 씨가 씨. 인현왕후였어요. 어쨌든 그 정도인데. 그때는 김유미.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네. 한 해 3명 다 자살을 해요. 근데 그게 이번 사건과 연관. 아니, 그러니까 정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런데 3명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할 거 아니에요. 네. 한 해에 다 죽었다는 거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밝혀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론의 힘이 셌지 않았겠나. 근데 이제 이 이후라든지 이천보라는 사람은 연암 씨의 파입니다. 연암 박지원. 나올 줄 알았어요. 연안입니까? 연안. 연안. 네. 연안부두. 황해도 쪽 말하는 것 같은 연안이 씨인데, 씨의. 네. 근데 그게 뭐 중요한 팩트인가요? 그래서 저기 정조가 왕이 오르고 나서는 네. 연안이 씨를 굉장히 중용해요. 아버지의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보훈인가요? 보훈인가? 요거는 제가 볼 때 KBS 역사저널 그날에 나오겠네요. 왜냐면 미스터리. 저희 방송에서 다룬 것들을 지금 MBC 서프라이즈와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무지하게 우려먹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놀라울 정도로. 진짜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모니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려먹는지. 특히 작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MBC 서프라이즈는 우리가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천보는 노론에서 비주류 해야 돼요. 비주류. 그래요?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친노 계열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보면 그 박지원 계열이나 막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비노 계열이다. 네, 그래서 정조 때도 탕평책을 하잖아요. 네. 남인들을 중용하긴 하지만 이 노론 계열 중에서는 이 이천보 계열 이쪽을 많이 또 등용시키다 합니다. 제목은 삼정승의 자살 이렇게 가죠. 서프라이즈. 삼정승의 자살. 좀 재밌네요. 그 내막은 뭐 이렇게. 그렇죠.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나겠죠? 그렇죠. 맨날 그래요, 그죠? 걔네들 책임을 안 지더라고 보니까. 막 보고 있으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막 이러면 몰라.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놈의 베일을. 자, 그런 뭐 엽기적인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 하여튼 그거 정말 대단했겠네요. 그 시절에 삼정승이 동시에 하나에 만약에.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그냥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정홍원도 죽고 지금은 국무총리 뭐 부총리들이 뭐 지낸 양반들 동시에 뭐 이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총리까지 아주 큰 사건들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예.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임명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네. 임금이 산망에 의해서 한 명을 낙점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일을 보려면 네. 서경을 통과해야 돼요. 서경이요? 사관원하고 사원부에서 이제 서경을 합니다. 서경이라는 얘가 이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일종의 신원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아. 3번이나 열린답니다. 이게 서경은. 아니 저 저번 주인가 왜 신입 사원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것도 문제라서 또 이렇게 시험을 봅니까? 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진짜. 아유. 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치자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의 엄격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죠.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청문회 사실 때문에. 그렇지. 그 청문회 뭐 일종의 큰 문을 그렇죠, 뭐. 넘어야지. 예. 어떤 세 차례 이제 비공개 회의를 거쳐가지고 네. 문벌, 품행, 경력 다 철저히 검증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니까 부적격자다. 그러면 작불납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종의 도장을 찍어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임명은 했으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직은 괜찮은데 핵심 요직 부서는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일종의 주홍 글씨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불납을 한번 받으면 진짜 좋은 요직은 못 간대요. 그 불납 받은 거를 작불납 받은 거를 본인은 아나? 알겠죠, 뭐 그냥 뭐 다 알겠죠, 모르겠어요. 그래요. 진짜 일하기 싫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만둘 수는 없고 그냥 태종 때 같은 경우에 네. 장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장질부사? 오늘 제가 좀 너무 많이 껴들고 있죠. 장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금니를 쥐고 시켜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작불납을 받은 거예요. 네. 왜? 이름 때문에? 조광지처를 버리고 부를 쫓아 부잣집에 그것도 병든 딸과 재혼했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조광지처 아닌가? 그럴 수 있으세요? 아니구나. 내가 괜히 말했다. 조광지처 버린 것도 좀 그런데 병든 딸 맞아. 있는 부잣집에 갔다는 건 조금 돈만을 노렸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아니 돈만을 노렸다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여자가 완전 예뻤던 거 아니야? 아, 그럼 예뻤나 보다. 아니 돈을 벌어봤겠죠. 뭐를 예쁜다고. 혈액이 걸리면 왜 하얗게 변한다고 맞아요. 정박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땀이 빨갛게 되고 피부가 하얗게 되고. 이게 각혈하면 또 얼마나 막 보호해주고 부분을 싶고. 그렇네. 예뻤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돈도 많아 근데 예쁜 데다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지만 제대로 된 이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요직은 못 갔다 작불납을 받으면. 네. 문관의 인사권은 2조 판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2조 판사 근데 그러다 보면 사관원이나 사원부 관리들을 자기가 또 임명해버리면 너무 권한이. 예, 그러면 제대로 견제가 그렇죠,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2조 전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2조 전랑? 당파가 생기는 처음의 이유가 2조 전랑 자리를 두고 누구를 추천해 줄 것인가? 김효월이라는 사람과 뭐 심의겸인가 두 사람을 이제 서로가 밀다가 동인이 되고 서인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예. 2조 전랑 자리를 두고 싸우다가 파가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당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동인, 서인, 북인, 남인. 그렇게 말하면 한 16개인가 24개로 갈립니다. 너무 많아. 쭉 이제 또 계속 분화가 되니까. 산당 뭐 이렇게도 날리고요. 산당. 그러니까 이건 시파, 벽파 뭐 언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뭐 허목 이런 거 할 때 탕남, 뭐 청남 이렇게도 나뉘고 남인도 굉장히 나뉘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쨌든 복잡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뭐 친박, 비박, 복박, 원박, 월박 뭐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2조 판서는 대간, 그러니까 사관원하고 사원부 관리는 마음대로 임명을 못 해요. 그거는 2조 전랑에게 맡깁니다. 전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기 한 종오품하고 종육품 두 가지인데 정랑 2조 정랑인가 하고 인사국장이라고 봐야죠. 인사국장. 인사 책임자라고 봐야죠. 실무적인 인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딱 올리는. 2조 판서는 뭐 내무부 장관이죠. 그렇죠. 내무부 장관이죠. 근데 행자부나 뭐 임명을 할 때 내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임명을 하는데 몇몇 자리들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법무부하고 언론사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임명 국장이 국장이 임명. 검찰 감사원이나 언론계 쪽은 이제 다른 근데 어쨌든 그러면 판서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 2조 전랑이. 근데 이 사람은 2조 판사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랑은
팝을. 자기가 이제 추천하는 팝을. 거예요. 내가 나갈 때 다 내가 추천하고 나가요. 아, 그래요? 자, 쓰세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파벌이 힘이 크지죠. 그래서 자기 소속한 파벌에서 이제 자기가 입지를.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잖아요. 내가 이제 2조 전랑을 거쳤다 이제 다른 자리로 가잖아요. 네. 전하, 영진이 좀 써주십시오. 영진이? 왜? 걔가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걔 좀 여자 관계 복잡하지 않나? 깨끗합니다. 아, 그래? 뭐 네가 추천하면 가야지 뭐 걸로. 당연하지요. 당연한 것까지는 아니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음 후임을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조 판사가 이 사람한테는 전랑한테는 또 개입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조전랑 파워가 만만치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네요. 분당이 된다니까요. 그 자리를 놓고. 이게 구조가 분당되게 만들어졌네 그러면. 근데 이런 서로가 경제 균형이 되기 때문에 500년 넘게 존속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단일 왕국으로 오래간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특히 우리 자랑스러워요. 우리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 500년씩 이렇게 유지된 거. 그것도 뭐 아주 옛날에 우리 통일신라 뭐 신라 천년왕국 하지만 그건 또 그거고 좀 다른 얘기고. 근대적인 어떤 체제 속에서 500년 이건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저희 하지 않으면 욕을 많이 먹어서.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영의정하고 좌의정, 우의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은 출근할 때 가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아, 가마 타야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정이품 이상의 사람들이 타는 가마를 이제 초원이라고 하는데 초원. 그러니까 임금이 타는 가마는 연이라고 하잖아요. 연. 아, 연. 정이품 이상이 타는 가마는 이제 초원이라고 하는데 초원. 외바퀴가 달린. 바퀴가 있어요? 외바퀴가 달려가지고 좌우로 4명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초원이라는 생김새가. 네네네네. 그 어쨌든 초원을 타고 다니는데 손으로 온전히 무게를 다 지탱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초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데 대궐 앞에서는 다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서 네. 삼정승은 타고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 권리를 준다는 거죠. 특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줘야지 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존중해 준다. 인정해줘야죠. 그럼 나머지 관리들은 앞에서 다 내려야죠. 걸어 들어와야 되고. 예전에 뭐 하마성 나오고 하마편 그때 한번 말에서 내려야 된다. 뭐 끝이에요? 뭐 그냥 이건 깨알 같은 짓이 깨알 지식으로 알려드린 건데 뭐. 삼정승은 가마 타고 궁안까지 들어갔다. 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요즘 지금 관용 차량을 탄 거고, 근데 예전에는 공간이 없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국무총리 공간이 있잖아요. 삼청동 총리 공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장관들 중에서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여기만 공간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 공간이 있잖아요. 한남동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대법원장, 국회의장 쫙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조선시대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비세는 참 이제 초가집에 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서울시장도 공간. 맞아요. 이건 이제 지자체당 장들은 또 공간이 있죠. 이번에 문제가 좀 됐잖아요. 예. 전세가 28억짜리라고. 기본적으로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호화롭고 이런 것보다는 정도전이 예전에 이제 경복궁을 지으면서 했던 원칙이 있잖아요.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되 그러니까 누추하지 않고 금이불루 화이불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 공간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알았는데 저는. 아니 지금 이건 저는 저 반론을 제기해야 될 때입니다.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 아니 그럼 키가 좀 크되 아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 좀 그냥 자체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저는 사실 경복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잘 지었다 생각해요. 경복궁이요? 네. 아니 그 아방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요소에 다 배치할 거 다 배치를 했고 그걸 이제 왜 유교적 원리에 따라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복궁이 우리가 왜 자금성에 비하면 자꾸 뭐 껌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금성도 크잖아요. 자금성이 한 70만 제곱미터 좀 넘는데. 아 그래요? 네, 경복궁도 40만 제곱미터 넘으면 한 60% 이상은 돼요. 경복궁. 아 그래요? 그리고 칸이 있잖아요. 칸을 보면 자금성이 한 8,000칸 되는데 경복궁도 한 7,000칸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칸이라는 게 방 하나가 칸이 아니라 아시죠? 이거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복궁도 꽤 큰 건물이면 그러니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작아 보이지? 그게 지금 복원이 다 이제 옛날에 걸 일제들이 애들이 다 이렇게 뭐 훼손시켜 버렸잖아요. 또 일본이에요.
나쁜 애들이에요. 걔들. 저 진짜 걔들 보면 쟤들 어떻게 쟤들도 한번 저렇게 고생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해체된 중앙층 있죠. 예전에 이제 해체했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예전에 조선 총독부 자리잖아요. 네. 그러다가 박물관 썼는데 네. 거기에 더 조선시대 때는 거기를 의정소로 해가지고 영의정 집무소가 바로 거기였대요. 네, 그 자리가. 네, 영의정 집무소가 의정소가. 집무소가 따로 있습니까? 거꾸로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 자리가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면 아주 중앙층 자리를 예전 조선시 그러니까 용산이 예전에 군사기지 많이 쓰듯이 지금도 뭐 미군 하듯이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아주 중요한 행정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 땅이 위치였나 보네요. 그 네. 지금 그 총리 공간이. 그렇죠. 뭐 어쨌든 왕하고 바로 딱 해가지고 이 라인이 쫙 따라가지고 직계적인 이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청와대하고 중심으로 쫙 우리가 이제 뭐 신문사들이든 뭐 관공서가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로 따라가지고. 집무실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누가 이제 종이 와서 광화문 밖으로 나오면 왜 육조가 쭉 육조 거리가 그렇죠. 쭉 펼쳐지고. 그렇죠. 육조. 네. 그 일직선으로 모이는 게 남대문까지. 그렇죠, 그렇죠. 쫙 그러니까 개선인 거죠. 자기가 네. 딱 다 지휘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한눈에 쫙 이게 펼쳐지는 거죠. 사열하듯이 쫙 진짜 이게 딱 펼쳐놓는 거죠. 거기를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작대로 이런 것처럼 그런 중국이나 프랑스의 개선문 그 거리나 이런 것처럼 일직선으로 쭉 뻗는 거 이걸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한번 꿈을 꾸는데 그 광화문 거리를 제가 걷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절을 하고 있고 왕은 걷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게꾼이었나요? 저한테 전한 게 아니군요. 제 뒤에를 못 봤네. 저한테 전한 게 아니었구나.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절하나 했어요. 4교시로 갑시다. 네. 자, 저희 3교시는요, 이 관리가 되는 법, 관리가 어떻게 됐으나, 특히나 이 정승들, 어떻게 임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봤고,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사불삼고. 저 왜 삼망. 아니, 사불삼고. 수부말은 생각 안 나요? 수부말? 나요. 삼망. 알았어요. 삼망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꽤나 공정하게 그렇죠. 관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런 노력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